시진핑 시대 이후 중국은 어디로 가는가? 권력 승계의 그림자 속에서 흔들리는 중국의 미래. 지난 10여 년간 중국 정치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시진핑이다. 2012년 중국 공산당 중공의 총서기로 등극한 이후 시진핑은 강한 지도자, 스트롱맨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통치는 단지 행정권력의 장악을 넘어 엘리트 권력 구조의 재편, 군대의 재정비, 민간사회에 대한 통제 강화, 국가 중심 경제 체제로의 회귀를 통해 중국의 정치 질서를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시진핑의 등장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 정책과 세계 질서 속 위치까지도 재구성했다. 그는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확장했으며 서방과의 외교적 충돌 속에서 전랑 외교관들의 전면 배치를 주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밀접히 유지함으로써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확연히 다른 외교 정체성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지난 10년은 중국의 새로운 시대이자 시진핑의 시대였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바로 권력 승계의 시기다. 강한 지도자의 그림자 승계는 어떻게 위기가 되는가? 시진핑은 아직 건강하고 정권 기반도 단단하다. 그가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권력 승계는 언제나 사전에 준비되고 그 과정 자체가 정치적 선택과 행동을 규정한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권력 승계는 순탄치 않았다. 마오쩌둥은 죽기 전까지 권력을 놓지 않았고 그가 지명한 후계자 화거펑은 군부의 지원 없이는 오래 버티지 못했다. 덩샤오핑 역시 공식 직책을 모두 내려놓고도 군부와 고위 간부 인사를 장악해 실권을 유지했다. 후진타오만이 예외적으로 권력을 일괄이양했지만 그마저도 정적 보시라이의 몰락이라는 정치 스캔들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러한 전례는 시진핑이 누구를 선택하든 그 후계자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치열한 내부 경쟁을 거쳐야 함을 시사한다. 중국 공산당 내부는 항상 조용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 권력의 암투는 극단적이다. 후계자라는 지위 자체가 도전의 대상이 되며 때로는 군부의 지지가 후계자의 정치 생명을 결정짓는다. 다시 등장한 군부의 그림자. 중국은 명목상으로는 민간이 군대를 지휘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군부는 여전히 무언의 킹메이커 역할을 한다. 시진핑 역시 집권 초기 군 내부에 광범위한 숙청을 단행하며 개인 충성도를 바탕으로 한 군부 장악에 집중했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재편과 군 수뇌부의 빈번한 교체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이후의 권력 승계도 군부의 충성 구조와 연계되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후계자가 너무 강하면 시진핑에게 위협이 되고 너무 약하면 권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중 딜레마다. 후계자는 있는가? 선택의 두 가지 위험. 현재 시진핑이 신뢰할 만한 후계자를 명확히 지명한 바는 없다. 현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에서는 나이, 경력, 행정 경험 등 측면에서 명확한 적임자가 없다. 리창 총리나 차기 당서기 등은 나이가 너무 많고 딩 쇠샹은 성시급 행정 경험이 없어 지도자로 검증되지 않았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상하이 당서기 천진잉은 비교적 젊고 경력이 안정적이지만 정치국 상무위에 진입하지 못한 점은 약점이다. 시진핑이 덩샤오핑 모델을 따르려면 조용히 권력을 준비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물을 지금부터 키워야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을 택하든 리스크는 존재한다. 나이가 많은 후계자는 장기 집권이 어려워 시진핑의 유산을 오래 유지할 수 없고 깜짝 발탁된 인물은 기존 엘리트 집단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후계 구도의 불안정은 외교 전략에도 영향을 준다. 시진핑의 후계 구도는 내부 정치만이 아니라 중국의 대외 전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진핑은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정치적 유산의 핵심 과제로 간주해왔다. 그는 군의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으며 후계자 구도 불안정 속에서 대외 모험주의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1979년 덩샤오핑이 베트남을 침공했던 사례는 권력 승계 과정에서 군사력을 활용한 정치적 시위였다는 해석이 있다. 마찬가지로 시진핑 역시 후계자를 지명한 이후 군의 충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다. 대만 침공이 실패하거나 예상보다 큰 피해를 초래할 경우 시진핑은 자신의 유산이 통일 실패로 기록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 외부는 개입이 아닌 관찰로 대처해야 한다. 이처럼 시진핑의 후계 구도는 중국 내부의 거대한 정치 지형을 뒤흔들고 그 여파는 국제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서방은 이 불안정을 외교적 기회로 삼아 개입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1989년天安門 사태 이후 중국은 서방의 음모론에 깊이 물들어 있으며 권력자들은 지금도 내부 혼란을 외세의 개입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외부의 직접 개입은 오히려 국수주의적 반발을 자극하고 보수 세력의 결집을 강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외부 세계는 중국 정치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 마오쩌둥의 극단적 사회주의에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로 전환되었듯 시진핑 이후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는 더 온건하고 실용적인 인물일 수도 있다. 시진핑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되돌리고 국제사회와의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미래는 오직 한 사람 시진핑으로 인해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그의 시대는 유한하며 그 이후는 미지수다. 권력의 공백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실수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중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해야 할 전환의 순간이다.